이곳이 바로 소상열입니다. 한 번만 찌릅니다. 이렇게 한 이 정도. 간단하죠? 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지압신공입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서 과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 간혹 체하기도 합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내려가지 않고 불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급하게 체기가 있어서 손따기를 하고 싶다면 뒷부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손따기는 체했을 때 가장 강력한 치료 방법임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저 또한 한의원에서 치료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하면 어른들은 손을 따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따기는 효과가 있을까요? 일부 인터넷에 보면 근거 없는 민간요법으로 치부하는 내용도 있고, 효과도 없는 단지 플라시보 효과다, 또는 다른 곳에 통증을 느끼게 함으로써 원래 불편했던 통증을 잊게 한다는 등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효과도 없는 민간요법인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 치료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했을 때 손따기의 한의학적인 문헌적 근거입니다. 먼저 손따기는 문헌적 근거가 있습니다. 위장관 질환이나 관련 증상이 있을 때 손가락 끝에 특정 혈자리를 침으로 찔러서 출혈을 시켜서 치료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손따기는 일종의 사열요법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평성해방입니다. 소상혈, 엄지손가락 끝부분 안쪽에 있는데 손톱 조각각에서 부추 입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고 적백 육재 사이로 가볍게 움푹 패인 듯한 곳이다. 증상으로는 능히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배가 가스가 많이 차거나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에 삼능침을 이용해서 찌르면 피가 나게 하거나 식사를 하지 못할 때에도 침을 놓아 출혈을 시키는 이유가 되니 이로써 모두 장부의 주례를 펼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평성해방에 보면 소상열에 이렇게 삼능침으로 출혈을 시키는 것이 위장관 증상, 체기가 있거나 식욕부진이거나 밥맛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향약집성방입니다. 역시 소상열입니다. 삼능침으로 자침하여 약간 출혈시키면 모든 장에 열이 빠져나가게 되어 촉촉해진다. 그러니까 모든 장부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소상열 사열요법이. 다음으로 의방합부입니다. 광난, 식중독인데요. 광난에 관충열을 침으로 찔러 출혈을 시키면 바로 낫는다. 식중독, 광난 식중독은 대표적인 위장관 증상인 거죠. 이 혈은 무명지 네 번째 손가락 외측 가장자리에 있는데 손톱에서 부추잎 폭만큼 떨어진 곳으로 살과 이어진 곳이다. 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따지면 이제 소상열처럼 이렇게 손톱 규퉁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급유방, 건광난, 여기도 이제 구토나 설사가 없는 이제 식중독의 일종을 건광난이라고 하는데요. 환자의 열 손가락 끝 손톱에 부추 잎만큼 떨어진 아래를 찔러 출혈을 시킨다. 그러니까 뭐 엄지손가락이나 네 번째 무명지가 아니라 환자의 열 손가락 모두 이렇게 치료 혈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좋은 치료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의학적으로 문헌을 찾아서 충분하게 근거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상의 내용들을 보니 위장관 증상의 특정 혈자리를 출혈을 시켜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근거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따기의 서양의학적인 과학적 해석입니다. 우리 몸 신경은 다양한 종류의 신경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중추신경, 말초신경, 자율신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말초신경은 척추에서 나와 팔다리에 분포된 제반 신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초신경은 인체의 외부 자극을 감각수용계를 통해서 받아들여 감각신경계를 통해 척수를 거쳐 뇌로 전달하죠. 뇌에 전달된 신경은 역으로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들을 통해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흥분을 시키기도 하고 진정을 시키기도 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나 심리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른 방어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뇌의 시상하부를 중추로 해서 자율신경계는 무의식적으로 신체 내부 기관을 조절해서 소화와 배설, 심박수 조절, 체온 유지 등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특정 말초 자극은 결과적으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율신경 중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위장관 운동 등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따기의 강한 말초 자극은 위장 운동 촉진, 소화액 분비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더군다나 출혈을 시키는 것 또한 말초 혈관의 충혈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긴장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위장 기능을 활발하게 합니다.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초신경이 자극되면 뇌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중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위장관 기능을 회복시킨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어디를 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손가락을 자극하거나 그 부위를 따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부위는 바로 엄지손가락의 소상혈입니다. 이곳이 바로 소상혈입니다. 엄지손가락 손톱 뿌리 부위 안쪽 각진 곳에서 세로와 가로선을 연결했을 때 만나는 부분으로 잡으면 됩니다. 참고로 소상혈 사혈법은 체한 증상에도 좋지만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이 붓고 아픈 증상의 특효입니다. 열감기에 동반된 인후통, 급성 편도염 등에도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은 간혹 엄지손가락에 고무줄을 묶어서 손톱 아래 정가운데 부위를 따시는데요. 그보다는 원래 혈자리인 소상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럼 제가 직접 제 손가락에 소상혈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한번 잡아보면요. 지금 이렇게 왼손 엄지손가락이면 여기에서 손톱이 이렇게 있죠. 손톱 세로로 선을 긋고 손톱 뿌리 부분이 있죠. 지금 이게 지금 감춰져 있을 텐데요. 뿌리 부분 이제 가로로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바로 소상혈입니다. 자, 소상혈을 이제 잡았고 일단 뭐 소독을 먼저 철저하게 합니다. 지금 알코올솜이고요. 알코올솜을 이용해도 되고 지금 포비돈이 집에 있으면 포비돈을 이용해도 됩니다. 포비돈. 지금 이제 포비돈으로 하면 이제 출혈된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코올솜으로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소독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반드시 란셋은 일회용 란셋, 그러니까 일회용 사혈침이죠. 이제 요즘은 이제 자동으로 된 사혈침도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 편하도록 일회용 사혈침을 준비를 해서 소독을 한 아까 그 부위 있죠. 그 부위를 살짝 해서 한 번만 찌릅니다. 자 보면 이제 찌르고 나면 피가 이렇게 한 이 정도 좀 더 내볼까요? 너무 많이 낼 필요 없고 뭐 짜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보통 크기의 콩 한 개 정도의 출혈만 되도록 하면 됩니다. 출혈을 시키는 양을 보면 한의사에 보면 2줍의 양만큼 출혈을 시켜라 하고 나와 있는데요. 2줍은 콩 한 개의 부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출혈시키지 말고 콩 한 개 정도의 양만 빠져나오면 멈춰도 됩니다. 간혹 이렇게 계속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출혈을 많이 시키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출혈을 시키다 보면 이제 색깔이 차이가 나죠. 출혈된 혈액색의 차이는 어떻게 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아주 붉은 상태고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주 검붉은 검은색에 가까운 출혈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붉은색은 양호한 편이고요. 정상에서도 뭐 이런 색으로 보이죠. 가벼운 채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붉은 혈액색을 유지합니다. 충혈은 없는 상태로 정상적인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색깔이 약간 어두워졌죠. 보통 체하면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예는 바로 말초 미세순환 장애로
혈액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혈구에 의해서 운반되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점차 색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죽은 피라고 하는 거죠. 검은색의 피. 이 상태는 가장 안 좋은 색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초 미세순환 장애가 심해지면서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색이 어두워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경우 색깔이 나타났다고 하면 채기도 심하고 손발도 너무 차고 냉하고 어지럼증도 심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증상이 개선되면 또 혈액의 색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혈이 되면 이렇게 기다릴 필요 없이 다시 소독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상태로 놔둬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일회용 밴드를 준비해서 간단하죠. 양 손가락을 다 딸 필요 없이 한쪽 손가락만 해도 됩니다. 아무 쪽이나 편한 곳 한 곳을 따면 됩니다. 만약 손따기가 효과가 있다면 출혈이 되자마자 체한 증상은 바로 개선됩니다. 손따기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독을 철저하게 해서 감염을 예방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소독된 일회용 사열침만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너무 두려운 경우는 억지로 시도하지 않습니다. 훈침이라고 해서 미주신경성 실신처럼 쓰러질 것처럼 어지러워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체한 것 같은 증상은 심근경색의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바로 병원을 방문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과거 어머니들은 손따기를 할 때 왜 바늘을 머리카락에 비빈 다음에 손따기를 했을까요? 인터넷을 보니 머리기름을 발라서 더 잘 찔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혹은 머리기름으로 소독을 한다 등등의 내용이 있던데요. 글쎄요, 허무맹랑한 말들입니다. 과거에는 녹이 쓴 바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감염뿐만 아니라 파상풍 등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 바늘을 이용해서 소독도 하지 않고 손을 따는 것은 감염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 보셨나요? 그럼 올 추석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혹시라도 체한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손따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동아의 지압신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